대세 상승장이 오면은 뭘 사도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 듣기 좋은 말이지 갈론만 가는 그런 시장이 꼭 반등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서현도입니다. 이번에 같이 볼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네, 대한항공 보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보시면은 카카오톡 아이디 HRB2019 저희가 무료 체험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료 추천 종목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쪽에 카카오톡 아이디 HRB2019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되십니다. 네,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한항공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여객과 화물, 밸류에이션 등 모든 면에서 1등 항공사. 오늘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고요. 이런 거는 사실 안 보셔도 돼요. 보는 게 딱히 뭐 그렇게 크게 도움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안 보셔도 되고 실제 데이터들만 딱딱딱 보시면 됩니다.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2% 늘어났고 영업이익은 234%니까 확실히 전년 대비했을 때는 많이 좋죠. 그때는 진짜 그 코로나에 또 거의 그 진행 중인 그 과정 안에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 이슈에서 그런 것들이 불과 몇 달 안 됐습니다. 한 3달에서 4달 정도? 이 정도인데 또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유류비 증가로 인해서 기름값이죠. 유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16% 뭐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국제선 여객 회복에 힘입어 그러니까 예상치를 25% 상회할 것 같다. 그러니까 1분기보다는 떨어졌습니다. 1분기보다는 떨어졌고 이런 거를 딱 그냥 짚고 넘어가면 되겠죠. 근데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올 것 같다. 이 정도입니다. 그동안 서프라이즈 실적을 이끌었던 화물 매출은 2조 1천억 전분기 대비 이것도 그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항공 쪽은 그 화물 집계하고 이런 그 발표해 주는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똑같이 이 정도 감소할 거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운임은 소폭 상승했지만 가격은 그러니까 운임료, 운송료는 좀 올랐는데 물동량이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대한항공 이익은 4개 분기 연속 예상치를 25% 이상 상회했다고 합니다. 최대 영업이익을 경신을 했죠. 이 앞에서도 사실 이 구간도 화물로 인해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발표됐을 때인데 그 이후로 주가가 곤두박질 쳤죠. 최근 2분기에는 리오프닝 효과. 요거는 지금 시기랑은 사실 좀 맞지 않죠. 리오프닝이 아직 가시적으로 뭔가 딱 나온 건 없고 물론 국제선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코로나가 찾아왔습니다. 요거는 리오프닝 주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브레이크를 걸 만한 요인이 아닌가. 지금 일단 오늘까지 최근 4일 정도를 보면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확진자는 아직까지는 좀 상승세를 멈춘 듯한 느낌인데 이게 또 주말 지나고 사람들 이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말에 물론 집에도 많이 계시고 직장 출근할 때도 더 인구가 많겠지만 어쨌든 간에 계속적으로 여름을 타고 또 덥기 때문에 마스크도 뭐 실외는 뭐 상관없습니다만 이 마스크 벗고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시민분들이 방심을 좀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이 아마 이 코로나 확진자가 좀 늘어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전이랑 전파력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니까 아직 좀 불확실한 부분들이 많죠. 그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국내 항공사 중 여객 회복이 가장 빠르다. 당연하죠.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고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고 어쨌든 간에 정리를 해보면은 실적은 전 분기 대비 조금 줄었고 근데 시장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고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뭐 예상치죠. 그리고 최근에 실적이 계속 좋은데 뭐 리오프닝 이야기를 마지막에 딱 붙이면서 끝냈습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피크아웃 우려가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부진하다. 이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플러스 좋은 말 해주죠. 우리나라 리포트들의 특징입니다. 어떻게든 끝에는 꼭 좋은 말들을 덧붙여가지고 매수하고 싶게끔 하는 대부분의 리포트 형식이 아닌가. 팩트만, 데이터만 챙기고 꺼버리시면 됩니다. 주가 보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뭐 시장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시장이었습니다.
지수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올라서 끝나긴 했어요. 근데 오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상승과 하락비, 코스피가 250개가 오르고 그 다음에 600 종목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은 거의 한 1대 3이죠. 상승이 1이고 하락이 3인데 지수가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왜냐? 오늘 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요 두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코스피 비중 따지면 얘네들이 거의 절반이거든요. 두 개 합쳤을 때. 그러니까 오늘 지수가 오르긴 했지만 뭔가 좀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오르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요 딱 그 반도체 대장 두 종목에 집중해가지고 돈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지수가 좀 왜곡이 있다고 봐야겠죠. 네, 지수에. 그냥 플러스 막연하게 뭐 0.4다, 0.5다 이렇게 하면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괜찮았구나, 잘 버텼구나 하겠지만 그 안에를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 오늘 시장은 그렇게 좋지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하락의 분위기가 조금 더 강했죠. 다만 오전에 하락세가 나오다가 이후에 한 10시 정도를 기점으로 반등을 쭉 해줘서 이 상태로 끝낸 거는 뭐 주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괜찮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2%입니다. 지수 왜곡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 정도 그냥 평균치인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들을 보면 결국 이 밑에서 저가를 한번 깨고 다시 한번 올라오는 와중이었는데 지금 어쨌거나 대한항공이 주가를 급반등하기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에 대한 좀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 이유, 명분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대한항공을 진짜 누가 봐도 와, 이 대한항공을 지금 사면은 충분한 수익이 나겠다. 왜? 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요 질문에 대해서는 답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예. 뭐 리오프닝 때야 지금 이제 코로나 끝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고 화물 실적도 받침되고 국제선 회복해주면은 좋은 거 아니냐. 유가 내려오지 않겠냐. 내려오고 있는 추세지 않냐. 예. 근데 지금 딱 이러한 것들의 모든 태클을 거는 게 딱 코로나입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주들이 오늘도 굉장한 강세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치료제 종목들, 뭐 세종 메디칼이나 뭐 일동제약이나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럼 시장에서 지금 코로나 치료제로 돈이 거의 막 몰려 들어간다. 그럼 이 말은 지금 코로나 쪽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확진자가 뭐 늘어난다거나 혹은 코로나 사태가 다시 한번 심각해진다거나 그러니까 이 코로나 쪽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요거랑 반대되는 포지션에 있는 종목은 어쩔 수 없이 뭐 대한항공 같은 종목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카지노주나 여행주들 요즘에 다시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방을 한 번 더 맞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대한항공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 시장의 돈의 흐름이랑은 반대 포지션을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 대한항공은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물론 전분기 대비 조금 내려왔다고 얘기를 하고 아마 그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겠지만 이 대한항공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야 되나 혹은 어느 주가가 적당한가 요거에 대한 그 구간이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그 이후에 조금 실적 발표했으니까 보통 이런 우리나라 주식 특성상 실적 발표를 하고 그 전까지 주가 오르다가 발표하면 내려오니까 그래 이 정도까지는 일할 수 있다. 그러면은 보통 27,500원, 3만원 사이 주가가 좀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렀던 횡보를 보였던 이 구간에서 버텨주면 되는데 이 시장의 하방 압력이 너무 그러니까 강하고 또 이때 6월달에 특히 유가 많이 올랐죠. 유가가 많이 오르니까 안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 주가가 민감하게 시장 분위기까지 안 좋고 그러니까 하락이 조금 더 쉽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상승에 대한 동력이 없기 때문에 하락을 맞았다가 그러면 유가는 6월달에 내가 충분히 반영했다 라고 하고 또 버틸려고 이 정도 왜냐 실적 그대로 뭐 실적 큰 차이 없고 지금 화물로 잘 버티고 있고 유가도 유가 내가 오른 거 인정한다 그러고 나서 이 25,000원 구간에서 또 버틸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코로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밸류에이션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악재들이 하나, 두 개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사실 뭐 지금 구간에서는 또 나올 만한 악재가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뭐 환율 올라가는 거 그거는 아마 대부분의 종목들이 어느 정도는 반영을 했을 겁니다. 6월달에 뭐 가격 내려온 거 금리 인상하고 환율 올라가고 유가 올라가고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반영이 됐다고 보거든요. 근데 진짜 뭐 환율이 1350, 뭐 1400 가면은 다시 한번 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환율이 좀 높긴 했습니다. 예. 지금 1320 막 이런 구간에서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얼마 전만 해도 뭐 1295 막 이 정도에서 1300원 터치 한번 하고 다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놀고 있었는데 뭐 환율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건 맞습니다. 예, 맞지만 아직까지 막 시장에 엄청난 큰 충격을 줄 정도로 이 10원, 20원 차이가 대한항공의 주가의 밸류에이션을 한번 더 끌어내릴 정도로 그렇게 강력해 보이진 않습니다. 아직은 확실한 상승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1320원도 역대급 환율이긴 합니다. 예. 조심을 해야 되는 건 맞고 다만 대한항공은 계속 좀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와중에 한 가지 브레이크를 거는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아마 주가가 좀 횡보 추세로 나타난다고 하면은 저는 한 단계 이 코로나가 지금 1차 정도 저는 이 시장을 한번 쳤다고 보거든요. 근데 아마 확진자가 또 한 10만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정책들이 좀 바뀌고 다시 한번 또 봉쇄를 한다. 혹은 어떠한 그 뭐 출입국이나 뭐 이런 걸 할 때나 혹은 격리 관련해서 조금 더 이 규제 같은 게 강해진다. 정책이 조금 더 올라간다. 이랬을 때 반응을 한 번 더 할 수 있겠죠, 주가가.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만 반영을 하면은 그 이후에는 그 대한항공의 주가를 조금 더 밑으로 끌어내릴 만한 요인들이 없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번 코로나 한 턴만 좀 버티시면은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뭐 내려간다고 해도 큰 폭으로 내려갈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 압박을 계속적으로 주고 있는 건 맞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반등이 나오기는 힘들겠지만 한 턴 정도는 하방을 좀 각오를 하고 그 이후에 주가가 좀 오랫동안 머물러 주는 구간, 예, 이런 구간이 나왔을 때 이때 뭐 물타기를 하신다거나 그런 쪽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대한항공은 또 바로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최근 이틀 동안 양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은 또 민감하게 금투에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금투를 제외하면은 오늘 특별하게 뭐 명확한 포지션을 보여준 주체는 없습니다. 외국인도 매도가 크지 않았고 연기금, 은행, 투신, 보험 다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금투 쪽에서 13만 주, 예,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뭐 이 정도 나온 거에 비해서 주가에 반응하는 거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 금투 같은 경우에는 원체 좀 들락날락을 자주 하니까 예, 아마 단기적인 영향이지 않을까 오늘의 수급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는 좀 굉장히 시장의 피로도가 높았죠. 예, 이벤트들도 많았고 그것 때문에 밤에도 막 계속 미국 증시 보고 있고 환율도 계속 올라가고 압박이 좀 강했는데 주말 또 내일 초복이니까 몸에 좋은 음식 많이 드시고 주말 푹 쉬시고 월요일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